자, 우리 몸의 올바른 건강 정보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한진우 원장님의 건강 플러스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환절기 질환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요. 네. 이제 날씨가 완전히 꺾였죠. 네. 제가 거짓말쟁이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기온이 변화하게 되면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주변에 많더라고요. 환절기에는 기온의 변화로 인해서 이제 면역력이 저하되게 됩니다. 네. 인간은 항온 동물인데요. 외부 기온에 적응하게 돼 있어요. 일교차가 이렇게 크게 되면은 특별히 무리하게 신체 활동을 하지 않아도 체력 소모가 많아지게 되고요. 그래서 각종 질병에 취약한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환절기의 대표 질환들 그리고 그 예방법이라든지 치료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환절기 질환이라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환절기는 우선 계절의 특징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몇 가지 그 질환이 발생하기 쉬운 질환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안구 건조증이 있을 수 있고요. 호흡기 질환이 있을 수 있고 피부 트러블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질환들은 환절기의 그 건조한 기후가 첫 번째 원인이 되고요. 또 큰 일교차에 의해서 면역 기능이 저하되고요. 찬 대기 기온이 그 원인으로 촉발되게 됩니다. 네. 제가 요즘 겪고 있는 삼중고를 여기 지금 오늘 다 적어놨는데요. 다 겪고 계세요? 네, 지금 예. 너무 힘들어요. 일단 안구 건조증부터 알아볼까요? 오늘도 서희씨 특집으로 몰아가겠습니다. 네. 안구 건조증의 그 특징은 처음에는 눈이 시리게 되고요. 까끌까끌한 모래알이 들어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나기도 하고요. 오히려 반대로 눈물이 바람을 맞으면서 너무 과도하게 흐르는 경우도 안구 건조증의 하나의 특이한 증상입니다. 눈이 쉽게 피로해지고 심하면 두통이 유발되기도 하죠. 네. 그렇군요. 아, 저 같은 경우도 안구 건조증 때문에 항상 힘든데 눈이 충혈이 막 되니까 사람들이 눈병인 줄 알고 막 피하고 막 그래요. 네. 예. 눈병의 특징은 뭐냐면 일단 전염성이 있다든지 예. 눈곱이 막 낀다든지 통증의 양상이 매우 극렬합니다. 이런 점에서 이제 그 안구 건조증이랑 구별을 할 수가 있고요. 안구 건조증은 전염되지 않을 뿐더러 그 통증도 이렇게 급작스럽게 심해지지는 않죠. 예. 네, 근데 사실 눈이 피곤하면은 나만 피곤한 게 아니라 상대가 나를 봤을 때도 맞아요. 굉장히 피곤해 보이거든요.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방법으로 치료하면 좋을까요? 시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인공 눈물을 점안을 한다든지 식염수로 씻어내는 방법들도 도움이 되고요. 네. 한의학에서는 이제 음허로 인해서 이런 건조증이 온다고 판단이 되면은 보음해서 진액을 생성해서 건조증을 치료하게 되죠. 그렇군요. 사실 뭐 치료 받기 전에 미리미리 예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텐데 안구 건조증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현대인들의 생활 특성상 너무 장시간 모니터나 TV, 그다음에 요즘 스마트폰이나 책을 보는 것을 조금 주의해야 하고요. 네. 반드시 휴식 시간을 갖고 눈을 지그시 감은 상태로 안구를 상하 좌우로 천천히 돌려주는 이런 시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네. 또한 요새 콘택트 렌즈나 학생들에서 서클 렌즈, 칼라 렌즈를 그 착용 규정돼 있는 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장시간 착용하는 경우도 눈의 피로가 가중되고 이 안구 건조증을 더 유발하게 되죠. 네, 그렇다면은 눈에 좋은 음식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안구 건조증에 좋은 음식들도 소개해 주실까요? 가장 좋은 것은 이 비타민 A가 풍부하다고 알려져 있는 당근이 가장 당근? 좋고요. 우리 그 차 중에서 눈을 맑게 해준다는 결명자라든지 국화차를 마시는 것도 안구 건조증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네. 그 생선 누나를 먹으면 눈에 좋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거 사실입니까? 네, 시끄럽고요. 아, 사실이 아니고요. 전혀 근거 없는 네, 얘기죠? 그럼요. 기분 80, 성능 20 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환절기 질환 안구 건조증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리고 또 기침 많이 하시는 분들 맞아요. 많잖아요. 호흡기 질환도 우리가 한번 얘기 나눠볼까요? 호흡기의 가장 주된 적은 건조죠. 건조한 공기. 환절기 호흡기 질환은 주로 기침, 가래, 목 따끔거림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예. 되고요. 환절기에 주로 또 비염이 나타나기 때문에 코 막힘, 재채기, 콧물 등의 증상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환절기만 되면 감기로 고생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사실 추운 겨울이 아니면 대수롭게 여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환절기에 호흡기 건강 관리를 해놓지 않으면은요, 이게 감기나 그 독감을 일으키진 않지만 예. 감기나 독감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환절기에 호흡기 건강 관리를 확실히 해놓고 치료해 놓는 것이 좋죠. 네. 그렇군요. 사실 뭐 기침이라든지 콧물에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따뜻한 차, 뭐 대추 차건, 생강 차건, 레몬 차건, 뭐 꿀 차건 따뜻한 차를 마시면 그렇게 도움이 많이 되던데 어떤 것들이 또 우리 몸에 좋을까요? 근데 따뜻한 차도 커피나 녹차는 이뇨작용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해로울 수가 있고요. 예. 배, 도라지, 은행 등이 호흡기에 좋은데요. 여기에 꿀을 넣고 생강대추를 넣어서 차로
마시면은 호흡기 건강에 굉장히 좋습니다. 네, 호흡기는 아무래도 예민한 신체 기관인 만큼 청결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청결도 중요하고요. 여름철엔 넣어놨던 이제 가습기를 꺼내서 세척하시는데 얼마 전에 그 가습기 살균제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식용 소다라든지 인체에 무해한 세제로 자주 닦아주는 것이 좋고요. 외출하실 때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 외출 후에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고 물로 가글해서 헹궈내고 코도 한 번쯤 이렇게 물로 헹궈내는 방법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또 증상이 조금 심하다 싶으면 바로 병원, 한의원을 또 찾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호흡기 질환 환자들이 내원하면 어떤 치료해 주세요? 서양의학에서는 이제 대증 치료를 하죠. 예. 진해 거담제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되고요. 한의학에서는 감기 치료에 굉장히 많은 연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기에 관련된 그 장기에 음액을 보충하는 그런 처방에다가 가래, 기침 등 대증하는 약재를 넣어서 처방을 하게 되고요. 이때 침 치료를 병행하면 효과가 더욱더 뛰어납니다. 네, 일단 두 가지 증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네. 저에겐 가장 중요한 건데 이 피부 트러블 이거 왜 생기는 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저도요. 피부하면 태진 씨죠. 네. 예. 아무래도 날씨가 건조한 것이 가장 피부 건조의 원인이 되고요. 네. 여름철에는 자외선 차단에 대해서 신경들을 많이 쓰는데 환절기에는 조금 이게 소홀해집니다. 이런 원인들로 인해서 피부 트러블이 생기게 되죠. 네. 그렇군요. 어떤 증상들이 나타날 때 환절기 피부 트러블이라고 진단 내릴 수 있을까요? 가장 흔한 증상은 가려움증이에요. 가려움증. 가렵고 이제 따갑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붉은 반점이 생겨서 이게 에이즈가 아닌가 이렇게 의심하기도 하는데 가장 특징은 또 긁으면 하얀 가루가 떨어져서 검은 옷을 입었을 때 아주 민망한 경우들이 비듬같이. 많아요. 네. 때로는 너무 많이 긁어서 2차 감염이 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증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정말 피부는 관리하는 만큼 좋아지는 것 같은데 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피부 트러블을 예방할 수 있을지 예방법을 좀 알려주실까요? 수분을 공급하고 유지해 주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체 표면에다가 수분을 외부에서 주입해 주는 것은 굉장히 한계가 있고 무리가 있어요. 다만 샤워를 하고 나서 수분이 완전히 그 증발되기 전에 보습제를 바른다든지 그래서 또 한 가지는 땀을 내면 피부 건조증이 나을 것 같지만 체내 수분이 배출됨으로 해서 과도한 사우나는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때를 미는 행동 또한 피부 건조증을 오히려 각질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보호막까지 제거되기 때문에 안 좋고요. 비누 사용도 팔다리나 머리같이 이런 주요 부위만 비누로 하고 나머지 부위는 이렇게 흐르는 비눗물로 이렇게 닦아내는 게 또 태진 씨 이상한 상상을 하는 것 같은데 너의 목소리가 들려요. 마지막으로 이제 자외선 차단제. 아까 여름에는 열심히 발랐지만 이제 환절기가 되면 조금 소홀해지는 이 자외선 차단제 사용도 피부 트러블에 매우 도움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사실 저는 온갖 방법을 다 사용해 보긴 했는데 그때마다 듣는 얘기가 그냥 비타민 많이 먹어 이런 이야기 많이 듣거든요. 네. 비타민을 체외에서 이제 알약의 형태, 정제의 형태로 먹었을 때 먹은 양과 소화 흡수되는 양은 또 별개라고 이렇게 생각돼요. 그래서 과일과 채소를 열심히 제철 과일과 채소를 열심히 섭취하면은 그 안에 수분도 매우 풍부하고 비타민, 미네랄이 아주 골고루 있기 때문에 피부 건강에 좋다고 볼 수 있고요. 아까 차를 얘기했는데 피부 건강에 좋은 차는 칡차라든지 오미자차 이런 것들은 생진, 진액을 생성하고 보음, 음액을 보충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 칡차나 오미자차를 마시는 것도 이 피부 트러블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네. 특히 이 환절기에는 건강을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세 가지 질환이죠. 안구건조증, 호흡기 질환, 피부 트러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 밖에 또 호흡기가 아니라 환절기에 걸리기 쉬운 질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대표적인 알러지 질환들이 있죠. 그 아토피, 천식, 비염 같은 알러지 질환과 바이러스성 질환 등 우리 면역력이 저하됐을 때 생기기 쉬운 이런 질환들을 주의하는 그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오늘도 유익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네. 참고하셔서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주에도 유익한 건강 정보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건강 플러스까지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차현희 대표, 박지훈 변호사, 한진우 원장 모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